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및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논어 옥야편 22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자하신 말씀이 좀 한탄스러운 그런 말이네요. 어떻게 한탄했을까요? 공자 그 시대에 뭐 어디 가든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보면 뭐 과거보다 못하다 뭐가 사람이 인심이나 제도나 도에 관한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도 말 들어보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나, 왜 그렇게 변했냐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보면 저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시대에 따라 다 좀 뭔가 모르게 불만시킨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공자도 사람이 노나라가 변하거나 제 나라가 변하면 뭔가 모르게 달라질 텐데라고 한탄한 그런 모습의 그림 같습니다. 읽어드린다면 자왈 제1변하면 지어도 지어노하고 노일변하면 지어도라 라고 하네요. 뭐 해석은 간단합니다. 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 나라가 변하면 지어노 노나라에 도달하고, 노나라에, 그러니까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의 정도가 될 것이고, 노나라가 한 번 변하면 지어도 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도가 얘는 선천의 도, 주나라 말이겠죠. 그렇죠? 참고로 제 나라와 노나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 나라가 여기 나오는 노나라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노나라는 이제 공자의 고향인데, 노나라는 이 주나라가 설립할 때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이거든요. 무왕의 동생인 이 주공이 이제 주나라가 세운 것을 나라가 건국하는데 지대한 공헌이 있다 해가지고 무왕이 지 동생한테 나라를 떼준 거죠. 그렇죠? 노나라라고 떼줬는데, 이제 주공은 그 당시에 무왕이 좀 일찍 죽었고 그 자식들이 주나라를 통치를 잘 못하니까 섭정을 좀 했죠. 그 대신 이제 주공은 자기 큰아들한테 노나라를 맡겼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조는 주공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나라는 이 주나라의 정치 문화를 많이 따랐다. 그러니까 A를 상당하게 중시를 한 거죠. 한편 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씨인데 이름은 강상인데 강태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태공은 재미난 얘기는 그거잖아요.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나타낼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낚싯바늘에 낚시도 안 다니는 그런 것을 이제 강에 이제 떨어뜨리고 고기를 잡는. 그랬자 이제 와이프가 많이 좀 열불 터졌겠죠. 그쵸? 이 서방이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오고 맨날 세월이나 낭독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강상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무작정 세월을 보냈죠.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주나라의 무왕을 만나서 이제 주나라를 통일하는데, 중국을 통일하는데 지대한 이제 공로가 있었죠. 그러자 이제 무왕이 요 강태공한테 나를 떼준 게 바로 제 나라입니다. 제 나라.
제나라가 중국의 상등성인데 이렇게 한반도를 따지면 요 상등성인데 우리나라하고 많이 가깝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나라가 강태공이 나를 다스릴 때는 신리를 많이 숭상했대요.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문물을 변화시키지 않냐고 나름대로 그 문화를 존중했는 한테 신리를 많이 따졌대요.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제 공자가 이제 몇백 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나라가 설립할 때는 강태공의 사상과 준나라의 사상이 각자 개성을 했겠죠, 그렇죠? 개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백 년이 흐르고 공자가 주유 천하를 열고 해본 결과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이제 제나라와 노나라가 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제나라 황공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나라의 황공이 패도 정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국 강병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더 재미난 거는 이와 같이 강태공이 이제 그렇게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월을 낳고 있을 때 이제 부인이 도망갔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강태공이 왕이 된 걸 알고 찾아왔죠. 부인이 다시 아내를 맞이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부하를 통해서 유명한 말을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세숫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당에 이제 뿌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 보고 뿌린 물을 여기 다시 세숫대에 담아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엎지는 물은 이제 지나간 거죠. 저 대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 불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물을 엎어진 물은 불반 돌이킬 수 없다. 그게 분 그럴 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복수 불반분 이런 남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는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나라가 제나라보다는 낫다. 그래서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그래도 노나라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노나라는 준나라의 어떤 이 문물을 예의를 강조를 했으니까 제나라 근데 예의가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변하면 노나라의 정도의 예의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니까 노나라가 다시 변하면 지오도라면 아까 말한 대로 준나라의 과거의 그 문물을 공자 항상 과거의 그 준나라의 정치를 모방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나라가 변하면 좀 과거의 준나라의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특히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걸 응용할까라고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반향처럼 많이 있거든요. 다반향처. 차의 향기는 다반, 자다자. 차의 향기는 중간반자거든요. 중간이나 처음이나 같다라는 것을 다반향처. 불교에서 건데 우리가 집에서 부부관계나 형제간에나 또 연인들 관계나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었을 때
내가 과연 왜 이렇게 부부가 되고 연인이 되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변했지 않았을까 한 번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는 내가 뭐 상대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잘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고 등등 했는데 중간에 많이 가다 보면 변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서로가 짜증이 나고 권태기가 온다면 과거에 왜 인연을 맺게 된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시 점검을 해보면 어떻겠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럼 다시 또 변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이 사고를 생각을 바꾸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